안녕하세요. 독서리딩 10번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와, 언제 사야 할까 고민하다가 싸 보여서 샀는데 더 떨어지네요. 네, 근데 또 올라가 다시. 그래가지고 또 사려고 했는데 이미 늦은 것 같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껄껄껄하고 그때 살까? 막 이러면서. 자, 우리 이번에 읽었던 언제 살까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매수 타이밍의 핵심은 언제 살까가 아니라 어디서 잘릴까. 손절이다, 손절. 무섭죠. 잘릴까. 손절입니다. 자, 이번 부분을 읽으면서 여기는 사장이잖아요. 정말 열심히 잘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저도 여기를 딸딸딸 읽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식은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살아남는 게임이다. 그래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건 뭐냐? 내 아이디어가 틀리면 어디서 나갈지, 그쵸? 어디서 팔지, 어디서 손절할지, 그거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손절을 정해놔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이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저자는요, 매수의 3요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매수 결정이 3가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 기업이 괜찮냐, 기술적 분석, 차트가 괜찮냐, 시장 흐름, 전체 장이 받쳐주는 장이냐, 이런 겁니다. 저자의 현실 조언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미래의 진짜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만 믿고 올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기본적 분석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대한 정보니까.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종목을 고르고 기술적 분석으로 타이밍을 잡는다. 네, 저도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이번에 공부한 이유고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임계점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쉽게 말하면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상태가 바뀌잖아요. 액체에서 기체로. 주식은요, 특정 가격대를 넘으면 시장의 평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리레이팅, 디레이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관망 그냥 지켜보다가 매수세가 폭발할 수 있어요. 리레이팅이 일어나는 거죠. 혹은 반대로 투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레이팅이 일어나는 거죠. 즉, 임계점이라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변하는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매수 기술의 전부는 임계점을 찾는 거다. 임계점 찾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자가 제시한 언제 살까의 실전 규칙 8개를 한번 나눠볼 건데요. 한번 이거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수 전에 차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차트는 시장의 평가가 찍힌 영수증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손절 지점부터 설정해 놓는 거예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공 확률 50% 이상인 임계점 부분에서만 매수하자. 그래서 어레인지를 넣어서 내가 이 정도에서만 매수하겠다, 이 정도 가격이 온다면 매수하겠다, 그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상승 추세의 시작 지점, 즉 돌파죠. 돌파,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작 지점이 최고의 매수 지점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요,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절대 매수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 바닥이라 느껴도 느낌은 바닥이야. 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바닥은 아무도 몰라. 바닥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지하실 있죠, 지하 2층 있죠, 지하 주차장 있죠. 그런 거죠. 일곱 번째는요, 호재랑 추천만 보고 매수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미 오른 뒤면요, 특히 위험합니다. 이미 오른 뒤면 특히 위험해요. 여덟 번째는 원칙은 암기가 아니라 실천이다라는 겁니다. 실천. 암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실천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저자의 매수 테크닉을 한번 정리해보면, 상승 추세에서의 매수는요, 직전 고점, 그걸 A라고 한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매수 후보가 정해지는 거예요. 손절은 보통 이 A, 직전 고점 A 기준 한 단계, 예를 들면 15,000원이 직전 고점이다. 그러면 14,000원 정도, 아래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는 직전 저점 B라고 얘기하면 그 B를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친다 라는 겁니다. 핵심은 상승 추세의 정의를 어기면, 그 저점이 깨지면 그때부터 게임 종료다, 다 팔아라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저항선을 돌파를 매수해야 됩니다. 직전 고점 15,000원이 저항선이 항상 여기 부딪혀서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저항선을 돌파했을 경우만 매수를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손절은 저항선 아래에 14,000원 이런 구간이겠죠. 돌파 후에 다시 미끄러진다, 이러고는 거짓 돌파 가능성이 있어요. 큰 손들이 장난질 치는 거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선 매수. 지지선 매수는 더 까다로워요. 지지선은 이제 아래쪽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저항선은 위쪽, 이걸 돌파하면 올라간다라는 거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은 이제 투매가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지선은 싸다고 생각하는 선이거든요.
지지선에서 반등이 확인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아래로 깨져버리면 계속 하락 확률이 높아져. 그러니까 싸다고 했던 선이 깨져버리면은 그 싸다고 한 선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아래로 형성되는 거니까. 그래서 손절은 지지선 바로 아래 깨지면 그게 찍히면 손절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가 찐인데요. 저항선 돌파 직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최적은 조정을 받고 다시 고점 받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강하게 올라가는 것들을 잘 보시면은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굉장히 짧은 기간에 뜨거운, 그러니까 자본들이 한 번이라고 하죠. 이게 빠졌는데도 다시 올라간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 종목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2단 매수. 그래서 저항선 돌파 A에서 한 20-30% 먼저 매수하고, 그리고 또 고점을 돌파한다, 조정받고 고점 돌파한다, B에서 나머지를 산다라는 거예요. 분할 매수죠, 분할 매수. 자, 종목 선택에도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업종을 선택하고, 자, 시장 전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장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주도업종, 반드시 주도업종을 찾아야 돼요. 지금 뭐죠? 반도체죠, 반도체. 그리고 주도주, 업종 안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 지금 소부장을 선택해버리면 좀 힘들죠, 그렇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대장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많이 빠진 차트가 싸 보이니까 이걸 고르는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오히려 물린 사람이 적고 저항이 약한 차트를 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싸 보이는 게 아니라 좀 가벼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매수는 희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손절을 정하고 확률로 해야 됩니다. 이게 오를 확률이 얼마나 되는 거지? 그래서 이익을 낼 확률이 얼마나 되지? 빠질 확률이 어느 정도 되지? 어쨌든 손해볼 거보다 내가 이익을 낼 확률이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매수 전에 이 손절을 숫자로 정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손절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이 오면 나는 팔 거야. 10%? 지지선 이탈? 아니면 느낌? 이런 거.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최근에 이거 바닥이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정말 상승했습니까? 아니면 하락했습니까? 그때 차트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바뀔지도 생각해 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한 임계점 매수, 그렇죠? 재평가가 일어나는 매수가 결국 돌파 매수에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돌파 후 조정해서 내가 이거를 사는 걸 더 좋아할까? 아니면 돌파 직후 사는 게 좋아할까? 이게 좀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모멘텀 투자자들은 돌파 직후 팍 사거든요. 저는 돌파 후 조정해서 좀 사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요. 편히 쉬시고요. 저는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리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